우리는 인생을 종종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요즘, 기나긴 인생의 마라톤에서 끝까지 완주를 하려면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인생 후반 그 원동력을 귀농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울산의 블루베리 재배 1세대로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한 신선주 씨. 자, 그가 인생 후반에 수확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은 울창한 숲길을 지나야 합니다. 만활이 산중턱에 자리 잡은 넓은 블루베리 농장. 이곳이 오늘의 주인공이 사는 곳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가 제철인 블루베리는 지금 수확이 한창입니다. 여름 되면 거무들 얼마나 튀잖아. 이분이 바로 올드보이 신선주 씨인데요. 바쁜 수확철인 만큼 아침부터 농장을 찾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많이 따고 있는겨. 바쁜데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먼 길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예. 정남가는 구시가 농장에서 일손을 돕는 분들과 살갑게 인사를 나누는 선주 씨. 따다가 알이 크고 목이 마른다든가 하면 이거 따가지고 자세세요. 그거 그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따가 자시면 됩니다. 따가운 여름 햇볕에도 힘든 일을 함께 해주는 분들이 그저 고마워 후한 인심을 베풀기도 합니다. 살살 애기 다루시 달아야 되니까. 선주 씨, 애지중지 키우는 블루베리 자랑 좀 해주시겠습니까? 두덩에는 이 울산에 비하면 고랭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도 좋고, 그래서 이제 모든 채소도 고랭지의 맛이 있듯이로 블루베리도 맛이 확실히 다릅니다. 좋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블루베리를 따고 있는 선주 씨. 그리고 늘 그 곁을 지키는 꼬마 아가씨, 바로 선주 씨의 늦둥이 딸입니다.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블루베리 먹고 자랐습니다. 바구니가 없을 때는요, 그 옷으로, 손이 작았으니까 옛날 땐 옷으로 블루베리를 담아서 계속 따면서 먹었어요. 나처럼 좀 맛있게 좀 먹어라. 야, 그게 뭐죠? 나도 먹고 싶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딸처럼 블루베리라 불리는 이 푸른 열매는 선주 씨에겐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경진이 그 기분 좋겠네. 경진이 블루베리, 너가 아빠가 블루베리 농장해서, 어? 일본 가니까 노후 대책 좀 일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50대 들어서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사람들 다 몰랐습니다. 심을 때 이거 뭐냐고 묻거든요. 그 블루베리 나온다 하면 블루베리가 뭐예요? 다 물었습니다. 한 12, 13년 전에는요. 남들보단 일찍 노후 준비를 시작했지만 블루베리 농사가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죠. 나무를 우습게 봤습니다. 뭐 파보고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 없이 계속 3일마다 물 주다 보니까 너무 수분이 많으니까 다 고사에 붙습니다. 다 뽑아내고 다시 숨었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더 값진 거겠죠. 우리 또래 친구들은 지금 나는 블루베리 해서 어떻든 괜찮다.
나를 보더라도 해라 노후 대책 잊어본다 하니까 나이가 이제 이래 되니까 지금 내가 시작해가지고 나무가 10년이 크다 보면은 나도 나이가 있는데 뭐 포기라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40대, 50대까지는 이거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주어야 자신 참 좋습니다. 지금의 선주 씨는 블루베리 전도사라 불릴 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블루베리를 많이 구원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우리 두도면은 진짜 이 고냉기거든. 저도 이거 처음에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2년, 3년 정도 혼자. 그때 누가 아무도 블루베리 몰랐을 때에 혼자 뭐 고민 많이 했지요. 처음에 이 친구한테 야, 니 블루베리 그 뭐 하는 기고 이러니까 와 생일 케이크에 한두 개씩 얻는 거 아닌가 이래 말하더라니까. 그들이 비싸니까 이거 한 개하고 뭐지? 그러고 처음에 블루베리 순간 왔을 때 우리 야 까만 친구도 하나 미쳐가 이거 고약한 짓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했지. 10여 년 전 처음으로 선주 씨가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할 때는 친구들이 모두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선주 씨 인생 후반에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렇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 친구만이 아는 어떤 그 특별한 이 블루베리 재배 과정에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어떻든 그 경쟁이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저도 돈을 벌고 난 뒤에 전수하고 싶습니다. 선주 씨의 영향으로 지금은 친구들도 블루베리 홍보 대사가 됐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그게 없잖아요. 논이 없잖아요. 논에 또 대농사에 또 약을 치잖아요. 그 약들이 다 일로 날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 여기 없지. 그것도 도로들이 뭐 큰 도로들이 주위에 없잖아요. 왜냐면 그 도로에 매연들이 차가 다니면 그것들이 다 와서 여기 또 붙는다고 이래 씻어 먹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선주 씨의 블루베리는 직거래를 통해서만 판매가 되는데요. 따로 마트나 백화점에 납품을 하지 않아도 찾는 사람이 많아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고마워서 통 큰 서비스도 잊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싱싱하고 씨알도 굵고 사장님 이게 블루베리에 대한 마인드도 굉장히 옛날부터 제가 들어서 아는데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일본까지 가서 연구도 해오시고 그래서 믿고 오고 있습니다. 소문이 좀 나나 봐요. 아 소문이 아주 많이 났어요. 제 지인분들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맛있게 오면 밭에 가서 따먹기도 하고 사장님 잘해주세요. 그래서 해마로 오고 있습니다. 선주 씨의 블루베리는 열매가 크고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일부러 멀리서도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년 동안 이런 먼 길에 오신다 고맙습니다. 예. 공기도 좋고 올해도 뭐 해마다 오지만 뭐 맛도 좋고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서울보다는 볼땡이 나가지고 포항 대구에서 오는 사람들 생과 판매뿐만이 아니라 블루베리 잎을 이용한 농축액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선주 씨는 자신을 믿고 찾는 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도시를 떠나 이곳에 터를 잡은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는데요. 선주 씨는 젊은 시절 소위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시절, 언제까지나 청춘일 줄만 알았던 그 시간들, 친구들과의 의리를 더 중요시했던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의 인생 후반이 새삼스레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친구한테 배운 것도 많고 그냥 친구가 좋고 모임이 좋고 그러니까 집에 집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미안하죠. 요즘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하지. 너무 좀 쉽게 말하자면 좀 밖을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 좋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왜 딴 사람은 늙어도 나는 안 늙는다 이래 생각하고 젊다는 생각은 잠깐 했지만 어느새 나이가 이래 들어버리고요. 뭐 젊을 때는 뭐 특별히 뭐 계속 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뭐 추억거리도 없고 노생도 안 했지. 이런 거를 생각했다면은 젊었을 때 추억거리도 많이 만들었겠죠. 근데 좀 그래요. 그때는 살기가 다 바빴습니다. 또 생활하기 바쁘고. 학교 가야 되는데.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도 열심히 달려온 선주 씨입니다. 얼마나 오래 했노? 촌에서 밖으로. 81년도부터 운수업을 뭐 서울 대한민국을 다니는 장거리 차를 했어요. 그때 뭐 큰 차를 했습니다. 뭐 10톤 차도 하고 8톤 차도 하고 그때 기사도 있고 뭐 조수도 있고 다 되고 할 때에 그때는 참 위험한 일도 많았고 짐을 많이 신고 그렇지. 국도로도 갔습니다. 그 고속도로 출입이 안 되니까 국도로 가다가 사고 나게 되면 그거는 사망이거든요. 그런 아주 그 사성 같은 길도 수년 동안 사업이라 하고 다녀봤는데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울산이 고향인 선주 씨는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모르고 성공 가도를 달린 그였기에 젊음도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버렸고 고향으로 돌아와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안 가라. 블루베리와 함께 시작한 선주 씨의 인생 후반은 든든하기만 합니다. 내 고향 여기 아니잖아. 그래. 사람들 다 개성이 다르고 감정이 동물이다. 다 성격이 다 있잖아요. 나무도 그렇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예. 블루베리는 요런 성격이구나. 잘 달아 나가면 나무가 잘 클 수가 있는 거죠. 성공도 젊음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다는 걸 알아버린 지금 인생 후반은 소박하지만 알차게 푸른 열매와 함께 새로운 도전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공기 좋은 시골에서 농사나 지을까? 도시 생활에 지친 은퇴자들이 귀농, 귀촌을 꿈꾸며 흔히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 실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이들이 여유자금 부족이나 영농기술 습득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도시로의 재이주를 고민하는 귀농인도 많이 늘었을 정도입니다. 어렵게 결행한 귀농 귀촌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농촌 생활을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겠지요. 여기는 선주 씨의 농장이 아닌 또 다른 블루베리 농장인데요. 일부러 시간을 내 찾아온 선주 씨. 이것도 이만큼 많이 단 거는 지금 다른 나는 그렇지만은 이거 아까게 생각하지 마. 다 훑어줘버려. 막 크거든. 다 훑어줘버려. 잘라줘야 되고. 여기 있는 거 싹 다 따줘봐야 돼. 아직은 이 열매에 대해서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지를 자른다는 게. 그래서 아마 올해 열매가 원래 작은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자른 거는 전지가 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절대로 이거는 절대로 그 전지 지금 보던 기술은 전지하는 게 기술이다. 나무 이제 안 좋다 큰 다음에는 전지 기술인데 전지가 좀 부족해. 사실 이곳은 선주 씨가 가르친 제자의 농장입니다. 제자는 이제 농장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는데요.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요거 한번 맛한번 보세요. 어떤지. 여기는 아마 엘리자베스 같아요. 엘리자베스 맞아요. 요런 거는 답니다. 예, 좋아요. 아, 맛있다. 맛있죠? 칭찬. 잘했어요.
여기 농장이 잘 되기를 늘 바라는데 그래 하다 보면 저도 바쁘고요.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들리고 또 전지하는 게 최고 이제 그게 힘들기 때문에 전지할 때는 여기 와서 전지를 한낮 정도 합니다.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도 농장 주들은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요즘 너무 힘들다. 아무래도 이거를 내가 계속 끌고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인수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정말 좋지. 이래가지고 사실은 저희 뭐가 뭔지도 모르고 블루베리를 좋아한다는 것만으로 뛰어들었죠. 그래서 요즘 남편 고생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덮어주면 처음엔 블루베리가 좋아서 그냥 시작한 귀농 생활이었지만 막상 하고 보니 좋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흙을 밟고 살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일단 흙을 밟고 자연을 접해서 산다는 게 정신 건강에 상당히 좋은 거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아프다가도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머리가 언제 아파냐는 듯이 낫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뭐 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 할 때 우리 농장에 와라. 오늘 저녁에는 뭐 바비큐 파티하자. 이러면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와서 어떤 인간관계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하고 보니 자연스레 노후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준비를 한 것이 인생 후반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제 지금 현대자동차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정년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때까지는 나무가 뭐 크게 자라거나 이런 건 좀 덜하겠죠. 그때쯤 되면은 나무도 충분히 자라고 정말 우리가 그때쯤 정말 전문가가 돼 있지 않을까, 블루베리가. 그래서 은퇴 이후에 우리 그 남편의 어떤 일,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걸 또 인수를 하게 된 동기도 돼요. 선주 씨가 블루베리로 자신의 인생 2막의 문을 연 것처럼 제자에게도 블루베리가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선주 씨가 오랜만에 농업기술센터를 찾았습니다. 아하, 오늘 귀농 귀촌학교 수업이 있군요.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계시죠? 예, 오늘 교육 있다고 왔습니다. 예, 농사 이미 최고 잘하시는데 뭘 또 더 배울 게 있어요. 예.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 중인 귀농 귀촌학교. 블루베리가 오늘의 강사와 선주 씨는 예전부터 블루베리로 인한 인연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도 있고 뭐 옛날에도 뭐 기술센터 와서 많은 도움을 받고 해서 또 뭐 도움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기존에 상당히 잘 갖춰가지고 잘 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이제 그때 저도 이제 만나가지고 저도 이제 좀 배우고, 요 회장님한테 이제 또 새로운 정보를 이제 서로 교환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곳에 와 보면 귀농 귀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관심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배울 것이 많다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 보통 한 1억 전후 여유 자금을 가지고 나와요. 퇴직을 하면서 나오시는 분을 상대로 약간 사기성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 맞춤형으로 손 안 대고 그냥 다 할 수 있게 우리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알고 보니까 약간 사기성 속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본인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돈 된다니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고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특히 농업 쪽은 더합니다. 많은 시간을 요하고 내가 땀 흘린 만큼 주는 게 정직하게 농사가 농업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배워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1년 뒤에 오늘은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분들 중 상당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데요.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의지로 눈빛이 아주 반짝거립니다. 여기는 굉장히 잘 되는데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화분에서 여기서 물이 지금 빠질 때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장마철에. 그럼 뿌리가 스트레스를 언제 받느냐? 물이 안 빠질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블루베리가 그런 게 심해요. 뿌리가 어떻습니까? 요즘 농사는 옛날과는 다르게 철저한 준비도 해야 하고 미리 공부를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뿌리가 그거리 채로 온도 변화에 준비한 만큼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죠. 한낮에 되게 뜨거울 때 와 덥다. 나무 좀 열 낮춰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낮에 관수를 하는 경우가 있대. 그렇게 되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뜨거운 물을 내가 나무에다가 붓는 거라고 그랬죠. 모두들 강의를 경청하는데요. 3년을 키웠는데 이미 농사를 잘하고 있는 선주 씨도 진지하게 강의를 듣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 받을 때보다는 질이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 받을 때는 기술센터에도 큰 지식이 없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강사님께서 여러 농장을 다니면서 경험차 아주 많이 지식이 가지고 있다 봅니다. 블루베리 농장이라 하는 거는 일단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그 좀 편안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달려들다가는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주 씨의 농장에는 귀농을 꿈꾸며 조언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블루베리는 첫째 블루베리 사업을 하려 하게 되면 묘목 선택 잘해야 됩니다. 알도 크고 좀 이래 잘 그런 품종 선택 잘해야 되겠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배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땅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어릴 적에는 어린 아이들은 이제 우유 먹고 나중에 크면 이제 밥을 먹듯이로 요것도 어릴 적에는 피트모스 해야 됩니다. 피트모스 커가지고 크고 난 뒤에는 뿌러지가 땅속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밥을 먹고 이래 자랍니다. 고기 아니면 안 됩니다. 자신의 농장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선주 씨. 중요한 게 아니고 3만 원짜리 묘목 하나 사가지고 수몰락하면 소요 경비가 한 포기에 6만 원. 그러면 1000평에 한 1000주 정도 심는다면은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뭐 땅값은 또 땅값대로 또 있어야 되겠죠.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것부터 수확하는 방법까지 빠뜨리지 않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야, 역시 전문가답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도도 좋습니다. 그게 뭐 당 있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자시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자시 보세요. 자, 선생님 나라 자시 보이소. 귀농을 꿈꾸는 이들이 실패를 겪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는 선주 씨입니다. 이것도 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취미도 있어야 되고, 그럼 무작정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특작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시골 농사야 다 똑같지만은 1년 동안 애썼던 이거 작물들이 많이 이제 열매가 달리면 기분이 좋잖아요. 뿌듯하잖아요. 예. 1년은 막 뿌듯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거 보면 또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푸른 열매가 준 선물로 자신의 인생 후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푸른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값진 선물이 될 수 있게 하는 일, 선주 씨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부농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억대 부농은 극히 일부의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연간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린 부농은 전체 농가의 0.56%에 그치는 수치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전원일기가 알차게 쓰여지려면 장기적인 안목이 필수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차별화된 계획을 세울 수만 있다면 비로소 인생 후반에도 싱그럽고 푸른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So we're going on a summer holiday to make our dreams come true. For me and you.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대게 코스 요리 전문점 바다바라기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